항상 국방정보 팩트 전달을 위해 노력하는 대한국방채널 KMC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 KF-21, 미국도 포기한 그 신기술, 대한민국이 성공, 미국, 일본, 전 세계가 경악한 그 신기술의 비밀.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전투기가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카이는 계획 중인 6대의 KF-21 중 첫 번째 비행시험을 시작했으며 이들은 함께 비행하여 다양한 성능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시험은 가혹한 폭염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엔 태풍으로 인해 잠시 중단되어 비행시험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연구진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성능평가만이라도 계속하는 상황이 보여졌습니다. 이러한 발전에 힘입어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 프로그램은 또 다른 중요한 성과를 이루고 있는 것이지요. 국방산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노력은 KF-21 프로젝트를 통해 대변되고 있는데 현대에 있어서 국가의 방위기술 능력은 종종 독자적인 기술의 정도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은 혁신을 추구하며 다양한 최첨단 기술을 창출하고 있는 과정이며 오늘은 그에 따른 대한민국의 스텔스 기술 발전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의 성취를 과소평가하고 외국의 스텔스 기술을 과대평가하는 오해에 대해서도 다루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KF-21 스텔스 기술은 차근차근 발전 중인데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 프로젝트는 현재 4.5세대급 전투기의 성능을 최종 개량 중에 있습니다. 게다가 2028년까지 완성될 KF-21 블로기의 개발 역시 진행 중입니다. 많은 국가들은 처음에는 대한민국의 스텔스 기술 생산 능력을 믿지 않았는데 그러나 대한민국이 새로운 스텔스 재료를 발표하고 공식 연구 결과를 공개하면서 그 의구심은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발표는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하며 대한민국의 이 분야에서의 놀라운 진전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러시아와 중국 등 몇몇 국가들도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성능 논란에 휩싸여 그들의 주장은 무색해진 상태입니다. 실제로 스텔스 성능을 완전히 구사할 수 있는 국가는 극히 소수이며 다수의 나라들이 한 세대를 건너뛰고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죠.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는 정말로 어려운 일이며 대한민국은 다양한 국가들이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도전하는 현재의 방산 시장에서 4세대와 5세대부터 시작하여 차근차근 도전하고 있는 세계 최정상 방산 국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고 기본적인 5세대, 6세대의 미래 첨단 기술들을 한 걸음씩 확보해 나가야 하는데 실제로 대한민국의 스텔스 기술 개발은 예전부터 시작되었으며 국방과학연구소는 노르페인트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민간 기업들과 협력하여 199년부터 스텔스 기술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2008년에야 스텔스 성능 실험을 통과하며 대한민국은 스텔스 기술을 국산화하는 데에 성공하였는데 당시 국산화된 기술은 대한민국의 5세대 전투기 개발을 가능하게 한 초석이 된 것이죠. 특히 대한민국형 KF-21 보라매의 스텔스 성능은 전파 흡수 기능을 갖추어 피탐 지율을 크게 낮추는 것엔 성공하였는데 그러나 KF-21 전투기를 완전한 스텔스 기체로 규정하기에는 아직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4.5세대 수준인 KF-21 블록 1 전투기만이 제작되었기 때문인데 블록 1은 무장체계를 주요하게 다루어 만들어진 기체이기 때문에 5세대로 분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이죠. 세계적인 5세대 전투기인 F-35와 비교하더라도 KF-21의 스텔스 성능은 부족한 편입니다. 그러나 이는 KF-21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이 저조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나 F-35와 비교하면 다소 부족하지만 주요 군사 강국으로 꼽히는 다른 나라들이 사용하는 전투기와 비교하면 대한민국은 탁월한 스텔스 기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됩니다. 대한민국이 개발한 스텔스 소재는 실제로 미국 록히드 마틴에서도 협력을 요청할 만큼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데 다만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개발한 소재를 전투기에 완벽히 적용시키지 못한 상태일 뿐이죠. 이는 향후 블록 적용을 위해 꾸준한 개발이 진행 중이며 결국 KF-21 전투기가 고성능 전투기로 성장할 것으로 미국과 대한민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은 대한민국을 조롱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대한민국의 전투기 발전 속도를 비난하며 기술력의 부족을 비웃어왔습니다. 특히 전 세계가 6세대급 전투기 개발에 진입하는 현재 대한민국이 이제야 5세대 전투기 개발을 시작하면서 이조차도 쉽게 만들어내지 못한다며 이를 비웃고 4.5세대부터 개발한다는 사실을 우습게 여기며 전투기 기술 후진국이라고 비난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일본은 이미 6세대 전투기인 F-3를 개발하고 있다고 자축하는 상황이며 대한민국과 일본의 격차가 매우 크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죠. 여기서 그들의 F-3 프로젝트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일본은 처음에는 독자적으로 개발하려고 했지만 나중에 혼자서 개발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여
영국과 이탈리아와 공동으로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대한민국과 비교될 때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죠. 대한민국은 차근차근 5세대 스텔스 성능을 개발하며 보람의 전투기의 다양한 모델을 개발해 나가고 있는데, 반면 일본의 6세대 전투기 개발은 엄청난 예산이 소모되었지만 실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본은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GCAP 글로벌 컴뱃 에어크래프트 프로그램에서 발을 빼려고 시도했지만 영국의 강경한 대응에 직면하여 공개적으로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죠. 실제로 GCAP의 전투기 개발 현황은 좋지 않는데, 그러나 일본이 프로젝트에서 철수한다면 아무런 성과 없이 예산만 불어나버릴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은 영국과 이탈리아가 전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이 돼버리는 것이죠. 일본의 6세대 전투기 F3의 개발 비용은 초과적으로 50조 원 이상이라고 예측되어지는데, 이후 일본은 예산을 줄이고 영국과 이탈리아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쪽으로 프로젝트 방향을 수정하였죠. 이를 통해 6세대 전투기가 간단히 개발되지 않음을 일본 내 군사 전문가들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일본 내 군사 전문가들은 GCAP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를 보이고도 있는데, 일본이 개발한 4세대 전투기는 F-16의 카피로 비판받은 과거가 있으며 성능은 F-16과 유사하거나 그보다 떨어지는 수준이었지만 가격은 F-16의 3배 이상이어서 상당한 비판을 받았었죠. 이렇듯 일본뿐 아니라 여러 국가들이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자고 모였지만 별다른 성과 없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인 것이죠. 모든 부분을 스스로 개발하기 위해 영국과 함께 참여했지만 실제 현실의 벽은 매우 견고하고 어려웠는데요. 처음 일본이 6세대 전투기 개발을 발표했을 때 국내의 일부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전투기 기술력이 뒤처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었는데, KF-21 전투기를 5세대 미들급으로 개량한다 하더라도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지 못한다면 결국 무기 종속국에서 벗어날 수 없고 자주 국방의 실현을 이루어내기 어렵다는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완전히 오해라고 할 수 있는데,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직 개념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6세대 전투기는 개발 기간 내에 제대로 제작될 수 있을지조차도 의문인 어려운 길인데, 게다가 6세대 전투기를 위해 의기투합한 국가들 중에서 제대로 된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지 못한 나라들이 현실적으로 상당수입니다. 실제로 현재 6세대 전투기 개발이 가능한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 한 국가 정도에 불과한 것이죠. 게다가 엄청난 고가의 개발 비용은 일본을 압박할 것인데, 영국과 협력하여 최첨단 엔진을 장착한 5세대 전투기를 만들더라도 일본 내에서 운용하는 것조차 상상 이상으로 어려울 정도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은 전투기 개발에 50조 원 예산을 국방 예산에 포함시켰는데요. 일본은 F3 전투기 100대를 생산할 계획을 밝혔으며 이로 인해 F3 한 대당 개발 비용이 5천억 원에 육박한다는 의미가 공개되었죠. 미국의 F-22 전투기의 가격이 최고 시기에 3,700억 원 정도였는데 일본의 전투기가 그보다 더 비싸게 보여지는데, 그 성능을 넘지 못한다면 해외로의 수출은 포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 전투기의 특성상 가격이 더욱 더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일본의 상황만 봐도 이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무기 체계를 형성할 때 생산량을 늘려 규모의 경제를 현실화하고 최대한 가격을 낮추며 우수한 무기를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하지만 일본의 무기는 대부분 엄청난 가격을 자랑하지만 성능 면에서는 세계 평균 수준의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전투기 개발은 상당한 경제적인 부담을 가져올 것이며 이로 인해 수출 이익까지 추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6세대 전투기가 순조롭게 개발되어 자주 국방을 실현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실제로 일본 국내의 군사 전문가들조차도 일본의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가격은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성과도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한편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는 이미 대한민국의 전투기 교체 계획에 총 170대 정도가 들어가며 폴란드, 말레이시아,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잠재 고객을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 말은 최소 300대 이상의 수요를 확보해 규모의 경제 효과를 실현할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렇게 가격 측면을 강조하는 이유는 일본은 큰 비용 부담과 수출 제약으로 인해 이후에 전투기 개발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데, 그러나 대한민국은 수출로 인해 얻은 자금을 기반으로 6세대급 전투기 연구 개발을 이어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인 것이죠. 어떤 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대한민국이 5세대에서 벽을 넘어설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을 웃기려는 듯 최근 대한민국은 스텔스 기술 분야에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텔스 기술이란 간단하게 설명하면 레이더 파장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레이더의 원리는 박쥐가 초음파를 사용하여 어둠 속에서 사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레이더 파장의 송수신을 방해하면 이를 속일 수 있는데,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인 F-17은 레이더 파장을 다른 방향으로 튕겨나가기 위해 독특한 다리미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제는 스텔스 디자인과 컴퓨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현대의 스텔스 전투기는 곡선 형태를 유지하면서 레이더를 수신기에서 다른 방향으로 반사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KF-21 전투기 역시 레이더 탐지 면적인 RCS 시험을 활용하여 스텔스 효과를 최적화시킨 형태로 제작되었는데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은 대한민국 방산기업으로서 스텔스 전투기에 적용 가능한 접근 탐지 소형 안테나 형상인 컨포멀 안테나의 형상 기술을 개발하여 성공적으로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전투기 선도국들은 이전에는 해외 수출이 어려워 컨포멀 안테나 형태를 이용한 스텔스 형태를 도입하지 못했으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지난 시기에 미국에 대한 의존을 뒤로하고 우리 연구진들의 손으로 직접 스텔스 기술을 개발하여 세계 전투기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형 컨포멀 안테나란 전투기의 기체 표면에 따라 안테나를 밀착시키는 형태를 의미하는데 컨포멀 형상을 만들면 적의 레이더 파장이 아군 비행기 표면에 부딪혀 반사되어 레이더 반사 면적 RCS이 작아지고 이로 인해 스텔스 성능이 향상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형상은 일반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KF-21 전투기의 5세대 스텔스 성능 진화에 도움을 주며 기존의 통신 장비를 안테나 형상만 바꾸어 스텔스 무기 체계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또한 무기 통제 체계 간의 실시간 연동을 위한 통신 링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효과도 있는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무인 스텔스기로 향하는 궁극의 6세대 전투기의 필수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들은 이미 이러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도 그렇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번 연구 개발을 통해 향후 대한민국이 스텔스 무기체계 분야에서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자신감 있는 발표를 근거로 대한민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같은 개념의 기술이라 하더라도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레이더 반사 면적 RCS 수치가 낮을수록 스텔스성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KF-21 전투기를 살펴보면 두 개의 수직 및 수평골이 있는 날개는 모두 저피탐 형상으로 설계되었고 이 역시 RCS 값을 낮추는 최적의 형태로 디자인되었습니다. 또한 모양의 공기역학과 내부 무장창도 스텔스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고려되었는데 이를 종합해볼 때 KF-21 전투기는 현재 80% 이상의 스텔스 기술을 확보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내부에서는 KF-21 전투기를 4.8세대급 전투기로 규정하는 의견도 있는 상황이죠. 이렇듯 대한민국은 후발주자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을 앞서서 이러한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끈기와 열정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까운 미래의 대한민국이 더욱 최첨단 기술로 완벽한 스텔스 기능을 구현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완전한 자주 국방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왜 우방국인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우리가 우방국이라 할지라도 국제사회에서 자체 힘을 갖추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불안정한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냉정하게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만이 우리가 세계에서 높게 자리 잡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자주 국방을 달성하는데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대한국방 채널 KMC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온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